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입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럴 때 고민하는 것이 행정기관 근무 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선임할 것인가, 법원 소송을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37년 동안 국민권익위 등에서 근무하면서 변호사와 행정사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판단했던 공직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퇴직 후 행정사로 3년 6개월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행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행정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2011년에 행정사법을 전면 개정해서 행정기관의 일은 전문성을 가진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억울함과 부당함에서 더 많이 권리구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왜 제가 행정사가 더 선택하는 데 유리한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경력이 풍부한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일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을 소홀히 했는지, 또 관련 법령과 지침 해석을 왜 안 해주는 쪽으로 굳이 해석했는지, 심지어는 공무원들의 변명을 좀 들어보면은 왜 일이 꼬였는지, 결재선 어디에서 이런 지시조차 했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도 저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 출신 행정사들, 행정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행정사들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있는 행정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왕이면 판사, 검사를 한 경험 있는 분들을 선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처리하는 일을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처리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주 딱 맞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직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사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를 짚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안 했죠.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일처리 과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사, 특히 경험 많은 행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행정기관과 분쟁이 있는 사항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 똑 떨어지는 규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집행하면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전임자들의 일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일처리 방식에서 그렇게 해서 비롯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분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해석이 가능하거나 얼마든지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의지만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굳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거나 나중에 감사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 경험 많은 행정사는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까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소청심사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급기관의 감사나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를 해서 공무원을 압박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경험 많은 행정사는 현장 조사와 분쟁 내용을 처음부터 재구성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건축 업무, 주택 업무, 토지 업무, 부동산 업무가 그렇고 현장 조사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잘못된 처리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기관의 분쟁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문제를 알 수 있고 새로운 해결 방안까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적인 지침과 법규만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사는 자기 경험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결국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행정사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쟁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없어서 일처리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든 공무원들도 알맹이가 없어서 이 사람 결론이 도대체 뭐라는 거지? 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사를 선임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비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선임료는 보통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난이도, 이 일이 성공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득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행정사들은 공무원 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변호사들에 비해서 선임 비용을 적게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을 더 적게 들이면서 행정기관과의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행정사, 그런 행정사를 선택한다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저의 공직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면석이, 보은군청, 충북도청, 예전에 내무부죠, 현재 행안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인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계산 3동장으로 대부분 일선에서 민원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민원에 대해서 시정공고를 했고 의견 표명을 했으며 현장에서 합의 해결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고질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특별조사팀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초창기에 설립해서 그것을 맡으면서 그 유명한 밀양 송전탑 갈등과 아주 유사했던 군산의 새만금 송전탑 갈등을 6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과장을 2군데 경험하고 공직생활 38년을 모두 마치고 상급 부의사관으로 퇴직해서 현재 고충민원 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 행정사, 여러분, 이제 행정기관과의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절한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